이번에는 군집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의 구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먼저 나온 그림은 삼림의 층상구조입니다. 여러분 삼림이 뭡니까? 삼림 혹시 한자를 아는 친구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건데 나무목 3개 붙은 거에다가 림은 나무목이 2개 붙은 거죠. 그래서 나무목이 3개 붙은 거 나무 빽빽할 삼, 그리고 얘는 숲을 림, 그래서 2개 더하면 나무가 5개나 있네요. 어쨌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숲이라는 뜻입니다. 숲.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 숲의 층상구조, 이게 수직적으로 보면 층이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 작은 나무, 더 작은 나무, 뭐 땅속에 풀도 있고 땅속도 있고 이런데 제일 큰 나무를 왜 교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목. 이 교목은 이제 뭐 3, 40m, 50m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큰 나무들. 그래서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고요. 교목은 요 아자가 버금 아자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교목에 버금간다. 그러니까 교목보다 조금 작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작을 때 우리가 이렇게 써요. 뭐 아까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버금 아자, 교목보다 조금 작은 거 교목. 교목보다 작은 거 관목이라고 부릅니다. 관목은 뭐 1m짜리, 50cm 높이짜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 10m 이런 정도도 관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관목은 아교목보다 작은 거.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제 초본이 있습니다. 초본은 풀이에요, 풀. 그래서 풀들이 쫙 풀밭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선태층은 지표층이라고도 부르는데 땅의 표면에 있는 층.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부식토라고 해서 양분을 많이 포함한 흙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선태층에 포함됩니다. 내지는 지표층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지중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요 여러 가지 이 층으로 나눠져 있다가 삼림의 층상 구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 이 선태층이 지표층과 같거든요. 근데 요거만 굳이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여기 선태층, 지표층에는 생산자도 들어있고 소비자도 들어있고 분해자도 들어있어서 나머지 층은 대부분 생산자랑 소비자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층, 선태층에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까지 들어있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이제 빛의 세기랑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나무보다 더 윗부분에서는 당연히 빛이 제일 센 100%만큼 빛이 들어올 텐데 이제 나무, 교목층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이 이파리나 가지들에 의해서 그늘이 생기게 되니까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데 그럼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건 뭐하고도 똑같냐면 광합성하는 양하고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광합성을 어느 부분이 많이 하겠어요? 빛이 많이 들어오는 윗부분은 광합성이 호흡에 비해 더 잘 일어날 거고 아랫부분은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광합성이 너무 안 일어나서 호흡하는 양보다 작아질 거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만요.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건 이산화탄소의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CO2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뱉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높은 지역에서는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CO2를 식물이 다 흡수해버려서 CO2의 농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CO2가. 반면 아래쪽에서는 호흡을 많이 하니까 CO2를 많이 방출을 해서 CO2의 농도가 높을 거라고요. 자, 거꾸로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산소는 광합성을 많이 하는 윗부분은 산소가 많을 거고요. 산소가 많을 거고 아랫부분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다 소모해 버리니까 산소가 되게 조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산소는 이렇게요. 이산화탄소는 여기는 적은데 이쪽 강은 많아진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빛의 세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광합성이 우세하고 아래쪽에서는 호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삼림의 층상 구조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군집의 분포인데요. 군집의 분포 중에 수평분포랑 수직분포라는 말이 나와요. 수평분포 무슨 뜻이에요? 옆으로, 수직분포 위아래로 이런 뜻이잖아요. 수평분포라고 하는 건 옆으로 쭉 걸어가다 보니까 자꾸 군집이 변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옆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변하는 건 어떨 때 변하냐 하면 위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위도가 달라지고 위도가 달라지면서 기온이나 강수량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수평분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세 가지. 위도, 강수량, 그 다음에 기온이 수평분포에 영향을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툰드라. 툰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고위도라서 저온이고 그 다음에 건조가 이 중간 정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열대 우림 같은 경우는 습하고 온도도 높고 저위도 같은 경우 열대 우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쪽도 봐봐요. 수직분포요. 수직분포는 이제 여기서부터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갈수록, 다시 얘기하면 산을 올라갈수록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화렵수가 있어요. 화렵수. 화렵수가 뭐냐 면 얘네가 음수거든요. 음수. 음수는 대부분의 잎이 음엽성이어서 잎이 넓죠. 잎이 넓으니까 기온이 낮아지면 잎이 열 손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많아지니까 얘가 더 높은 데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낮은 데서 살아야 된다고, 음수가. 침엽수는 양수. 잎이 좁고 두꺼워서 더 위쪽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관목. 이제 키 작은 나무들밖에 없고요. 더 올라가면 풀만 조금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천이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관목, 양수, 이 중간에 혼합림 그리고 음수림까지.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치 천이 과정과 비슷한 모양을 나타낸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분포가 달라지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수직적으로 달라진 이유는 딱 요거, 고도 때문입니다. 고도 때문에. 그럼 고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기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기온이 달라지니까 따뜻한 데는 음수가 주로 살고 위로 올라가면 양수, 그 다음에 관목, 초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평분포는 위도, 강수량, 기온. 그 다음 수직분포는 기온, 고도, 높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할 수 있겠죠?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